심심한데 팀장님한테 톡이나 보내볼까? 팀장님, 내일 금요일인데 뭐 하세요? 이모티콘 하나 없이 찬바람 쌩쌩 부는 답장. 혹시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으신가? 내가 뭐 잘못했나? 팀장님, 혹시 화나셨어요? 어느새 이모티콘 없이는 대화를 할 수 없게 된 현대인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이모티콘을 자주 쓰게 된 걸까요? 이모티콘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이모티콘은 이모션과 아이콘의 합성어로 컴퓨터 자판에 있는 문자를 이용해 감정을 표현하는 기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초의 이모티콘은 콜론과 하이픈, 괄호로 만들어진 이 표정. 1982년 카네기 멜른 대학교의 컴퓨터 사이언스학과 스콧 팔먼 교수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당시엔 인터넷에 오직 텍스트만 올릴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팔먼 교수가 동료들과 농담으로 학교 게시판에 글을 올렸죠. 그런데 이걸 장난이 아니라 진짜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텍스트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하던 팔먼 교수는 이 표정을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닌 글에는 괄호 방향을 반대로 써서 표정을 바꾸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고 난 뒤 이 이모티콘은 입소문을 타며 이렇게 코가 없는 형태로 쓰이기도 했고요. 하트와 장미 같은 귀여운 이모티콘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최초의 이모티콘은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새는 이게 늙은이를 판별하는 척도라고 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어때서요? 화나게 하지 마라. 이 이모티콘은 1995년 PC통신 하이텔 내 소모임인 우스개 모임 회원들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당시 소녀들을 사로잡았던 그때 그 시절 인소갬성. 참고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등 동양의 경우 눈 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이 많다는데요. 반면 서양은 입 모양을 강조한 이모티콘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선 몇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함축적이고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동양권 사람의 경우 상대의 감정을 파악할 때 주로 눈을 봅니다. 입보다는 눈이 더 통제하기 어렵고 그만큼 진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반면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는 서양권에서는 입에 더 무게를 두고 상대의 감정을 읽는다고 하죠. 실제로 동서양인의 미소에는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얼굴 근육이 몰려있는 볼굴대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정으로 웃게 됩니다. 서양인은 볼굴대가 입꼬리 위에 있어서 윗입술을 올리며 더 크게 웃을 수 있지만, 동양인은 볼굴대가 입꼬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입모양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웃게 되는 것이죠. 반면 동서양의 이모티콘 차이가 문자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정면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세로형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 알파벳을 나열해 문장이나 단어를 파악하는 서양에서는 가로형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2011년 아이폰이 보급되면서 이모티콘의 세대 교체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자판에서 이렇게 직접 골라 쓰는 아이콘 같은 그림 문자를 우리는 보통 이모지라고 부르죠. 사실 이모지는 1999년 일본에서 처음 등장해 일본인 한정으로 쓰던 말이었는데요. 2008년 애플이 아이폰 3G를 출시하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애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일본인들은 메시지를 보낼 때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니 이모지 기능을 꼭 넣어달라는 거였죠. 애플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안에 있는 기본 이모지들은 일본 문화를 표현한 게 많은 편인데요. 일본의 어린이날 집 앞에 달아두는 잉어 장식과 봄 꽃놀이 때 먹는 삼색 경단꼬치, 하나미 당고, 나루토 막기라고 부르는 회오리 어묵, 일본의 초보 운전자들이 차에 붙이고 다니는 새싹 마크 등이 있습니다. 여튼 이모지가 생긴 지 약 5년 만에 기쁨의 눈물 이모지는 기존 미소 이모티콘의 사용량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있는 달력 이모지엔 7월 17일이 적혀 있는데요. 이건 제헌절이 아니라 세계 이모지의 날을 의미하죠. 아니 나는 갤럭시 유저인데 왜 아이폰 얘기만 하죠? 삼성은 최근 대대적으로 이모지 디자인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구글의 이모지 키친처럼 두 가지 이모지를 합성할 수 있는 이모지 페어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모지는 각각 고유한 공식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갤럭시, 구글, 아이폰 등 회사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대체적으로 디자인이 비슷비슷한 편인데, 예전에는 놀란 표정 이모지가 다른 기기에선 비웃는 표정이 되기도 했다고. 이모티콘 디자인 때문에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햄버거 이모지. 원래 치즈는 패티 위에 놓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구글의 버거 이모지의 치즈는 패티 아래에 있다며 논란이 된 거죠. 덕분에 구글 구내식당 한정으로 치즈 위치를 바꾼 버거가 나오기도 했다네요.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모지 탑10도 살펴볼까요? 이모지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국제기구 이모지피디아에 의하면 현재 공식 등록된 이모지 수는 2,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2011년 말 카카오톡이 생기고 다음에 카카오 프렌즈까지 나오면서 온갖 이모티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교양만두 이모티콘도 있으니까 관심 좀. 조사에 따르면 1020이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 유머러스하거나 자조적인 느낌이 강하고 이모티콘을 대화창에 띄우는 것 자체가 놀이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4050 이후 중장년층의 부모님 세대는 캐릭터의 생김새나 행동이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며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모티콘 사용 빈도가 20% 가까이 높다는데요. 친구나 연인, 가족 같은 사적인 사이에서는 물론 직장 등 조직 생활에서도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한다고 답했고, 대화 중 이모티콘으로 적절히 리액션을 해주면 더 좋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모티콘에만 의지하면 감정 표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뭐든지 적당히 해야겠죠? 유튜브 조회수 기준 상위 10,000개 동영상을 분석해보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쓰인 이모티콘은 바로 하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에 달린 댓글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트를 날려보겠습니다. 전만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